안녕하세요. 회생 또는 파산의 모든 것 앵그리버시입니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. 이번 시간은 제가 실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회생과 파산 어느 것이 더 좋아요? 하는 것과 파산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내지는 파산이 싫어요. 회생이 더 좋은 거잖아요.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짜장면이 좋아? 짬뽕이 좋아? 아니면 엄마가 좋아? 아빠가 좋아?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.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것이 더 절대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요. 내가 놓인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최선이냐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파산면책을 하려면 이혼을 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파산을 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나는 이제 해외도 못 가고 사업자도 못 내고 취업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로 많이 계시고요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회생을 해야지 파산을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단호하게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결론을 지으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. 제가 웬만해서는 이 절대로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요. 이 부분에서만큼은 절대로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. 회생이나 파산 어떤 것 하나가 더 절대적으로 좋을 수는 없습니다. 사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을 생각을 한 것도 실무적으로 그런 질문들을 너무나 많이 받고 현실적으로 이분은 파산 회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간에 나는 회생을 하고 싶어요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. 또 그 반대의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산과 면책 그리고 개인회생 차이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파산 그리고 면책을 받아야 최종적으로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회생 또는 파산과 달리 이 파산 면책은 지금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이 파산 신청을 할 때 면책까지 같이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.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산 빚잔치 과정이 종결이 되면 파산이 폐지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면책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 개인회생 역시 이 개인회생이 끝난 다음에는 면책을 받아야 모든 채무가 탕감이 된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게 왜 절대적으로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냐면요. 그것은 개개인마다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. 파산 면책과 관련해서 또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재산이 있어서 나는 파산 면책이 안 돼요. 또는 나는 나이가 젊어서 파산 면책이 안 돼요.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하시고 단정을 지으시는 분들이
정말로 많이 계시는데요. 둘 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. 말씀드린 것처럼요. 지난번에 박셋이라는 분까지 소개를 드렸으니까 성은 최고, 이름은 넷이라는 분이 계세요. 그런데 이분은 빚이 10억입니다. 그런데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은 1억짜리 집이 한 채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 최넷이라는 분은 파산 면책이 안 될까요?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빚은 10억이고 가진 재산은 1억이니까 빚이 9억 원이 더 많습니다. 그러면 이런 분들은 파산 면책이 안 되면 평생 이 10억이라는 빚을 안고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이런 분들도 파산 면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빚잔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. 이 빚잔치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. 어쨌든 이 최넷이라는 분은요, 파산 면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재산이 있다고 해서 파산 면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있는 경우에 파산 면책을 할 것이냐, 개인회생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.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이란 채권자 모아서 빚잔치 하는 게 파산이야. 회생이란 빚잔치 안 하고 나눠서 갚는 게 회생이야.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최내 이분 입장에서 파산 면책이 더 좋은지 개인회생이 더 좋은지를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. 파산 면책을 해야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네, 맞습니다. 반드시 이 재산은 빚잔치가 되어야만 됩니다. 하지만 개인회생을 한다면 이 빚잔치를 하지 않고 이 빚잔치를 해야 될 이 1억의 돈만큼 개인회생을 통해서 나눠서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나한테 놓인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파산이냐 회생이냐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아울러서 나이도 마찬가지인데요.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많은 분들이 나는 젊으니까 파산 면책은 안 되잖아요.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나이가 젊으면 파산 면책이 안 된다는 규정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? 아마도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 면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혼하는 게 좋다와 같은 이유에서인지도 모를 것 같아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산 면책을 하는 데 있어서 나이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같은 나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. 우선 파산 면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최넷이라는 분이 채무가 10억인데 재산이 1억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면 이 최넷이라는 분이 30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 연식이 73년식이라서 조금 연식이 됐는데 과연 30세라는 나이가
많은 나이일까요? 적은 나이일까요? 글쎄요. 요즘 뭐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죠. 하지만 지금 성년 기준이 민법상 만 19세로 하향이 된 마당에 성년이 되고 나서 거의 11년을 더 살아온 분이니까 그렇게 또 어린 나이라고 보기에도 어렵습니다. 무슨 말인고 하니 나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최넷이라는 분의 상황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. 가령 이 최넷이라는 분이요,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건강하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빚이 많아도 파산 면책은 어려울 수 있겠죠. 하지만 30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최넷이라는 분이 개인적인 질병을 앓고 있고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든지 아니면 젊은 나이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겁니다.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채무자의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파산 면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. 제가 20년 넘게 실무를 담당해 왔다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. 실례로 최넷님까지 했으니까 제가 사실 재미삼아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성씨 많은 순서대로 김, 이, 박, 최씨 다음에 많은 성이 어떤 성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. 그냥 조씨라고 할게요. 그래서 성이 조시고 예, 그 성함이 다섯이에요. 실제로 이 조 다섯이라는 분은요 28세였고요.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었어요. 그런데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. 출산을 해서 새 쌍둥이를 출산을 하셨어요. 지금같이 인구 절벽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출산하신 거는 개인적으로도 축복이고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 분이 빚이 많았던 거예요. 그래서 개인 회생을 해야 하나 파산 면책을 해야 하나 하는 기로에 놓였을 때 직장도 다니고 나이도 너무 젊고 하지만 이 새 쌍둥이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죠. 그래서 파산 면책을 진행을 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까지 받으셨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로 회생이 더 좋으냐 파산이 더 좋으냐, 재산이 있기 때문에 파산 면책은 절대 안 돼.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파산 면책은 절대 안 돼. 이런 거는 절대로 없습니다. 중요한 거는요,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주인공의 채무자의 이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산면책 개인회생 말씀을 나눠봤는데요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. 그렇다면 이제 파산면책이 어떻고 개인회생이 어떻다는 아주 포괄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
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파산 면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개인 회생은 개인 회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